캐나다 북서부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나하니 국립공원. 이곳은 오랜 세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시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지역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숲과 녹은 빙하로 형성된 에메랄드빛 호수, 높은 산맥을 관통해 흐르는 강이 만들어낸 장엄한 폭포와 깊은 협곡,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오로라 현상은 그 웅장함에 누구든 넋을 잃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197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해선 비행기나 헬기 또는 강을 따라 보트를 이용하거나 몇 주에 걸친 트레킹만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산악인이나 탐험가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명성과는 달리 나하니 국립공원은 헤드리스밸리, 머리 없는 골짜기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어쩌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는 상반된 헤드리스밸리라는 악명을 얻게 된 걸까요? 19세기 후반 북미의 수많은 사람이 금을 찾기 위해 오지로 떠나는 골드러시 열풍이 한참이던 시기, 나하니 국립공원에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1898년 6명의 금광 탐사대가 금을 찾기 위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미지의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의 소식은 끊어져 실종되어 버립니다. 몇 년 후 우연히 나하니 국립공원의 골짜기 주변에 있던 한 사냥꾼에 의해 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온전히 발견된 것이 아닌 머리가 사라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유콘신문의 짤막한 메모와 같은 기사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904년 노스웨스트 준주에 살았던 윌리 맥러드, 프랑크 맥러드 형제가 금광을 찾아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소식이 끊어진 채 2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은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고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꾸려져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캠핑장과 근처 나무에 새겨놓은 "우리는 좋은 전망을 찾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나하니 국립공원에 금광이 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1898년과 마찬가지로 이 형제들 또한 이곳 주변에서 머리만 사라진 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이때부터 맥러드 형제가 발견된 해당 지역을 헤드리스밸리라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지고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1913년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 마틴 요르겐센은 헤드리스밸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이 금광을 찾겠다며 홀로 이 헤드리스밸리를 찾습니다. 그는 상류 인근 지역에서 홀로 오두막을 지어 함께 금광을 찾을 투자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그해 여름 한 투자자를 만나기로 했지만 마틴 요르겐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며칠 동안 그의 소식을 기다린 끝에 직접 그가 지냈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불에 타버린 오두막과 주변에 머리가 사라진 채 불에 타버린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마틴 요르겐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1929년, 1940년, 1946년, 1957년 연이어 금을 찾아 헤드리스밸리로 향했던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사라진 채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실종되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62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캐나다 정부는 헤드리스밸리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을 진행합니다. 앵게스 블레이크 맥켄지를 필두로 지상의 수색팀과 헬기를 이용한 수색팀을 꾸려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헤드리스밸리를 샅샅이 뒤지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맥켄지 수색팀은 헤드리스밸리로 들어간 지 2달여가 지난 이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수색팀 전원이 실종됩니다.
이후 맥켄지 수색팀을 찾으려 추가적인 헬기 수색팀이 보내졌지만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색팀의 헬기 잔해조차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맥켄지 실종 3년 후인 1965년 캐나다 정부는 독일, 스웨덴과 함께 전문 수색팀을 꾸려 6대의 헬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수색에 나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마저도 복귀에 실패하고 전원 실종되어 버립니다. 이후 제대로 된 연구나 탐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드리스 밸리는 오지로 남아버렸습니다. 헤드리스 밸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에게 이 기괴한 사건은 점점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곳을 저주받은 땅 또는 미지의 생명체에 의한 사건 혹은 원주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헤드리스 밸리의 인근 원주민들로부터 전해지는 나하족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하족은 오래전부터 나하니 국립공원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민 부족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오래전부터 헤드리스 밸리를 지배했던 나하족은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침범한 자들을 모두 끔찍하게 처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류학자와 연구자들은 나하족의 이야기는 실제로 목격된 사례가 없는 그저 전설로만 전해지는 이야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미확인 생명체의 습격입니다. 실제로 헤드리스 밸리 인근에서 사스쿼치라는 괴생명체의 목격담이 많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들은 빅풋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털북숭이 몸을 가진 유인원으로 표현되는 미확인 괴생명체입니다. 주변에서 이들의 거대한 발자국과 악취가 풍기는 털뭉치를 발견했다거나 인근 사냥꾼에 의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목격담을 믿는 사람들은 사스쿼치가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했지만 한편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헤드리스 밸리에 존재하는 금광을 감추기 위해 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괴소문이란 말 또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헤드리스 밸리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풀리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자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내린다는 듯 경고하고 있는 헤드리스 밸리. 만약 당신이 금을 노리고 이곳에 방문하려면 머리 없는 몸으로만 방문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괴한 죽음과 실종 사건이 발생한 헤드리스 밸리.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